안녕하십니까, 케어맨입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 5월 말 정도 되면서부터는 스마트폰 관련돼서 많이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5월 달 내내 그쪽 관련된 종목들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소개해 봤자 밑에 나오는 한 5가지 정도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리는 종목들도 있고 지금 아직 덜 달리는 종목도 있고 하지만 달리는 종목은 달리는 종목대로, 또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은 오르지 않은 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뒷부분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스마트폰의 지금 현황 또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할 만하다 그러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관련돼서는 지금 나오는 소식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 스마트폰 시장 드디어 부활을 할까라는 퀘스천 마크와 아이폰 15와 갤럭시 G 신제품 효과 기대, 이제 출시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해마다 2분기 말 정도 되기 시작을 하면 쳐다봐야 되는 것들이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업황이 좋든 나쁘든 해마다 돌아가는 사이클 아니겠어요? 내년도도 이맘때쯤 되면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언제쯤 살펴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4월 말부터 봐야 돼요. 왜? 먼저 달리기 시작하는 종목도 있을 거고요. 혹은 좀 늦게 출발하는 종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G노텍 같은 경우 그래도 아이폰 15가 나오면 기대할 만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당연히 거기에 걸맞은, 예를 들면 부품이나 제품은 납품하고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럼 신규 매출이 늘어날 거고, 최근에 보면 아이폰 14 할인 판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고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듣는 소식이기도 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LG노텍 주가는 어떻게 돼 있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요즘 유명한 것들이 KH 바틱이죠. 물방울 힌지, 지금 갤럭시 G에 들어가는 그 힌지 부분을 갖다가 개발해서 아주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올해는 일찍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최근에 나와 있는 것들은 주가의 모멘텀을 좀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22,000원에서 26,000원으로 업사이드로 주가의 상승폭 밸류에이션을 올렸다라는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스마트폰 관련된 볼 때는 지금 달리고 있는 종목은 달리는 거에 잘 올라타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덜 오른 종목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맥점을 찾아서 매수를 잘 해나가면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런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주말에 산업 동향 이런 거 살펴보시면서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즐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옆에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내용 좀 보이시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쓸만한가요? 저도 이 디자인을 보고 나서는 제가 이번에는 새롭게 기변을 하게 되면 G 폴드로 교체를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말이야, 내용을 보려고 하면 계속 폴더 홀판 열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외부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고, 사진 촬영부터 해서 동영상 촬영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전거나 모토바이크 이런 곳에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고프로 마냥.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다양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정도 디자인 나오면 제 생각에는 작년보다는 더 판매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작년도에 KH 바텍이 얼마나 주가가 잘 움직였나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고, 작년도와 같은 현상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주가가 이런 거죠. 폴더오픈 출시되고 난 다음부터 주가는 좀 하락했다. 항상 버블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 목은 좀 쳐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뒷부분에 KH 바텍 같은 투자 전략들은 좀 따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H 바텍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업이익 늘어나고요. 출하량은 작년보다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KH바텍 같은 경우도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하면 당연히 회사의 이익도 더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좀 더 확실한 건 2024년도가 훨씬 더 전망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작년도보다는 좀 더 개선이 되긴 하겠지만 훨씬 더 많은 수량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올해부터 나오는 기술력의 향상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202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트렌드 자체가 많이 바뀔 거다라는 우리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점검해 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화권 기업들도 당연히 이쪽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하고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부분이요. 뭐 변함이 있겠습니까? 항상 선두주자로 달려가는 회사들은 뭐 그런 문제는 안고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여기 들어가고 있는 뭐 우리 플렉서블 PCB 이런 것들도 생산하고 있다는 점 또 착안해 보십시오. 뭐 스마트폰 때문에 삼성전기가 주가가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기본 매출들은 깔고 간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동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조금 매출을 받쳐주고 나서 나중에 반도체 업황 패키징 판 쪽이 조금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주가가 업사이드로 가는 모습.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 스마트폰 판매량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기는 좀 더 많은 매출량과 영업이익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접근해 보면 의미가 있겠다. 애플의 폴더폰 예상도인데요.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땐 앞에 나오는 삼성전자의 모양보다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폰의 특수성 뭐 이런 거 iOS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경쟁력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이 어떤 것들이 들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땐 저 정도 디자인 같고 삼성전자의 마케팅 부분에서는 따라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고정 수요가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자,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 더군다나 지금 나온 예상도 애플 같은 경우는 폴더블폰은 지금 생산 계획조차 없고요. 올해 하반기 정도 돼봐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준비해봤자 그리고도 2025년은 돼야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우리 컨센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폴더블폰 얘기를 더 많이 하냐? 지금 아이폰 15 얘기를 해야지. 아이폰 15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작은 거, 중간 사이즈, 울트라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라는 모델 네 종류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는 폴디드 중 카메라 요거 하나 더 특수하게 들어가서 카메라 사용들을 좀 더 고화질로 옮겨주고 뭐 이런 것들이 더 특수적인 내용이다라는 것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좀 관심 더 있으시면 스마트폰 관련된 것들 좀 더 찾아보시면 저보다 더 잘 설명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다만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드디어 점검해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정리하고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지난번에 뭐 차트 분석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22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뚫을까 말까. 근데 뚫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확인을 좀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돌파한다고 해도 다시 눌릴 테니까 말입니다. 자, A 케이스, 자, 돌파한다라고 하면 221 이동평균선 위에서 사주시면 되고요. 돌파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121 이동평균선 여기서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쯤 되면 아마 61 이동평균선하고 121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A안과 B안인데 B안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 목표가 39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컨센서스는 보고 있는데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보기보다는 우리 여기 이 자리 보고 가자고 저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8월달, 9월달 가는 과정에서 명절 때까지 우리가 들고 있자 이런 이야기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석 때까지는 우리가 좀 가지고 있자. 추석 때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석 때 돈 쓰고 나면 추석 끝나고 나서 수익 실현할 만한 종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다만 KH 바텍은 조금 추석 전에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자, LG노텍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 달리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달리는 종목들은 제가 언제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보면 60일, 여기도 60일입니다. 다음번도 60일이니까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약간 기간 조정 이렇게 갈고요. 얘 따라 올라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살던 낮은 가격에 사던 좋을 때 사는 게 상당히 좋겠죠. 여기서 사면 마음만 찝찝합니다. 자, 그런 과정이 있고 다음번 텀은 바로 이 자리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기간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쯤 되는 과정이 여기가 매물이 가장 많겠죠. 자,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볼 때 올해도 얘네들은 오버슈트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9월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한 건 이런 과정 속에서는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매수해주는 그런 전략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힌지 때문에 몇 년 동안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도 이맘때는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힌지 나오는 거. 내년도 생산량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면 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한번 수익 내시고 또 하반기 내내는 뭐 판매량이 어떻게 따라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로 나타나는 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늘 주가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판매량이 늘어나고 QOQ 대비 매출이 계속 늘어나야지 우상향으로 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판매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작년보다는 제가 볼 땐 훨씬 더 많은 예를 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여기에 놓여 있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위로 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60일 이동평균선 여기서 매수하면서 접근해 나가면 상당히 좋은 결과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삼성전자 지지 풀립이 좀 더 일찍 출시되는 관계로 이거는 추석 이후까지 가시면 안 되겠죠. 자, 9월달 정도쯤에 피크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BH죠. 여기는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CB 기판 만드는 회사죠. 아직 220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기다리고 있다 하시면 돼요. 지금 시그널 아니고 윗단으로 위로 찔러주면 밑으로 눌려서 다시 잡히는 이 과정을 좀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땐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220 이동평균 다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다시 눌릴지 아니면 통과할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통과할 땐 221 이평, 요거 기본이고요. 자, 아닌 통과 못할 땐 다시 121 이평, 여기서 이렇게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납품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 과정이 진행 중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폭락할 이유는 별로 없고요. 두 가지 케이스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다만 우리가 언제 매수하냐 차이죠. 만약 지금 매수하시면 미스테이크가 어떤 과정에서 생기는 거냐고 생각을 하면 지금 매수하셨는데 바로 눌려버려요. 그러면 짜증내지 마시고 여기쯤에서 더 추가 매수 해주시고 올라가는 걸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식은 거래하는 거죠. 그러면 더 기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한 달 정도는 걸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선 통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과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달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7월 초나 돼야지 우리가 매수할 타임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봤자 주식을 하는 그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전문가들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살짝 더 눌린 다음에 다음번에 올라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번 두 번째 안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안으로 드리고 싶어요. LG 노텍도 미안이 더 훨씬 더 강력하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BH도 같은 원리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나올 확률은 없어요. 나오려고 그러면 여기서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 과정이 생략이 됐다라고 하면 살짝 눌렸다 가는 이 매력 우리가 체크해 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엄청 정비를 다 들어서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해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도 조금 매수를 했고요. 다음 주에도 매수를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저런 과정들 여러 번 우리가 투자 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률을 즐겨 나가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봤자 잘 보세요. 여기서 산 사람이나 한 달 전에 산서 두 달 전에 산 사람이나 큰 차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야기 드렸고, 아마 여기서도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내가 3월이고요. 4월이고요. 이럴 때만 제가 아마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여기입니다. 이 동종목의 최고 목표가는 4만 원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컨센서스가. 자, 근데 이 폭으로 움직이는 걸로 생각해 봐서는, 그죠?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진폭당 우리가 뭐 정배열로 간다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추정을 해본 바하고 같으면 이 정도 수준으로 다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칸당 대충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우리가 업사이드를 보니까 지금 32,000원 정도 수준이니까 3, 6, 7 이 정도 수준. 여기하고 한 번 더 갈지 안 갈지 그때 가봐서 고민해 보는 거죠. 지금 어쨌든 지금 매수점에 들어와 있는 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 거고요. 대부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가가 오버행이 나올 만한 이유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MCNX. 드디어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얘는 한번 통과했죠? 그죠? 그날 눌렸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큰 반응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여기 매물 구간을 충분히 통과하지 않아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눌리는 경우는 참 이상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한번 쭉 치고 올라와야지 얘네들은 다 끌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다음 주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번 배열 들어간 그 구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동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요게 매물이 지금 나와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업황 개선 속도나 내용들이 훨씬 더 좋거든요. 지난달에도 제가 리포트 하나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MCNX 관련돼서 제가 두 번 정도 리포트 드렸지 않습니까? 매출 나오고 있고 납품이 시작하고 또 전장용 매출 부분이 상당히 늘어난다.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뭐요? EV, 9, 여기에 들어가는 카메라도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산타페도 있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체크해서 스마트폰하고 또 자동차에 들어간 전장용 카메라 이런 것들 양쪽으로 다 얘네들은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느긋하게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저는 분명하게 매수가 쭉 들어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마음 급하게 기다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예정은 돼 있는 거고 다만 언제이냐라고 생각하는데 3분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요거 지나고 나면 분명히 좋은 매수세 이렇게 수급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 정리해 드렸는데 스마트폰 관련돼서 다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 5개 종목 중에 5개를 다 매수하시겠다고요? 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자화전자 지금 보유하고 있고 MC넥스 보유하고 있습니다. LG노텍과 BH는 지금 매수할 타임. 저는 시나리오 뭐를 그린다고 했어요? 제일 좋은 A 시나리오가 아니고 B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렇게 공략을 했냐 하면은 사실은 자 이런 거잖아요. 어느 자화전자나 MC넥스 둘 중에 하나가 먼저 한 달 정도 달릴 것 같고요. 한 달 정도 동안은 LG노텍과 BH가 좀 눌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화전자에서 수익이 좀 나고 나면 LG노텍이나 BH 쪽을 매수해서 또 수익을 노리는 그런 과정을 한번 누려보려고 합니다. KH바텍 같은 경우는 그냥 9월 달까지 좀 들고 있다가 수익 실현을 할 건데요. KH바텍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좀 더 안정적인 거는 자화전자가 상당히 더 좋을 것 같고 엠피넥스 같은 경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해 놓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수익이 지금 계속해서 한 2% 내외에서 플러스이긴 한데 우리가 그 정도 수익 보고 동종목 투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목표가는 이야기 드렸으니까 다른 설명 부분에서 참조하시면서 투자 관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말에 좋은 소식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보시고 투자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케어맨입니다.